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퍼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해하기만 하는데요. 또 각종 단체들이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체포돼 구금이 돼도 증오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최근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1월 15일 뉴욕타임스 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스퀘어와 42번가 사이 지하철역에서 출근 전철을 기다리던 40대 아시안 여성 미셸 고를 60대 흑인 노숙자인 마셜 사이먼이 선로로 떠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셸 고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가해자 사이먼은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두고 아시안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그동안 그곳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던 이 노숙자가 아시안만을 타깃으로 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명백한 증오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증오범죄로 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증오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일반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9일 열린 재판 심리에서 가해자 마셜 사이먼을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가해자의 정신 상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소견 때문입니다. 뉴욕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르면 사이먼이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능력에 못 미친다며 그의 형사사건을 집행 정지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법의학센터라고도 하죠. 정신병원에 감금해 무기한 수감할 것이고 그의 정신 상태가 개선되면 차후에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다니까 유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예고됐었던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1998년 이후 3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예고된 사건이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이먼의 병력 때문인데요. 가해자 사이먼이 적어도 20번 이상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전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그 과정 동안에 가해자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상태가 안정되기도 전에 의사가 계속 퇴원 처리한다고 불평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의 정신질환에 위험 신호가 켜져서 병원과 경찰서를 드나들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비극이 생겼다고 여론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해자가 원래는 택시 기사였고 직장과 또 집을 잃고 거리에 내몰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조현병이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10년이라는 과정 동안 시정부, 주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다 보니 이와 관련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지사는 이달 주 예산안에 법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의무화, 그러니까 치료를 강제하겠다는 캔드라의 법칙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매번 말뿐인 정책에 피해자들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산까지 늘리며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진행이 더딘 겁니까? 노숙자 문제, 정신질환 문제, 그리고 범죄자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때면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인권입니다. 이번 캔드라의 법칙 강화에서도 노숙자 옹호단체들은 도덕성과 인권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제성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캔드라 법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네, 가해자 인권을 논의하기 전에 피해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텐데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강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3월 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치료를 강제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약물 복용 등 사회적 문제를 지닌 노숙자들은 물론 일부 주민들에게까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나 수용시설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58개 카운티가 민사법원에 정신건강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케어 법원에서 치료 여부를 명령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전과는 많이 상반된 행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노숙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거리에서 노숙을 허락해 오기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에 내몰리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주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들을 위한 보호소까지 마련했는데도 규율 적응을 거부하는 노숙자들이 입소를 하지 않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아쿠아일로를 걷는 노숙자 정신질환 문제와 관련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논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숙자 옹호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맞습니다. 노숙자 옹호단체들이 어김없이 노숙자 인권 보호를 규탄하며 이번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캘리포니아 장애인권센터 등 민주당 입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들이어서 법안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약 30여 개 노숙자 옹호단체들이 뉴섬 주지사 법안이 비도덕적이고 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14장 분량의 서한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법안이 자유를 박탈하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영속화하며 건강 불균형을 악화하는 강압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개념들을 담고 있어서 혼란과 일관성 없는 적용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가 오는 7월에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고 법안을 시행하고자 했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법안의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LA 카운티 검찰도 아시안 증오범죄 악화와 또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LA 카운티 검찰도 아시안 증오범죄 처벌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아시안 증오범죄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76% 증가했다고 짚었는데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검찰이 아시안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근절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오범죄로 선고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치안당국의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증오범죄를 긴급사항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검찰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동반되지 않으면 상황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의 신고 사례가 사건 발생 수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1세대 이민자들이고 이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치안당국이 증오범죄 심각성을 분석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하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제적인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